아빠 펭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극에 사는 펭귄은 알을 낳을 때 아빠의 발등 위에 낳는다고 합니다. 아빠 펭귄의 발등에는 털이 나 있어 극심한 추위 속에서 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될 때까지 60일 동안 꼼짝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알이 부화한 뒤에도 새끼들의 털이 자랄 때까지 아빠 펭귄의 보호는 계속됩니다. 알을 낳은 후 체력 회복을 위해 바다로 돌아갔던 엄마 펭귄이 돌아오면 아빠는 다시 바다로 나가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먹어 몸속에 저장한 후에 돌아와 반추하여 새끼들 입으로 넣어줍니다. 이처럼 펭귄은 구성애를 가장 잘 보여주는 동물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빠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대답한 아빠는 술 마시는 사람, 신문 보는 사람, 잠자는 사람, 고함치는 사람 등으로 좋지 않은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아빠와 정서적 교감이나 스킨십이 적은 요즘 아이들의 현실이 반영된 대답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아버지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 서툴지 몰라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말 못하는 동물의 구성애에 비할 수 있을까요?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가장 어깨가 움츠려드는 가족은 바로 아버지일 것입니다. 한 해 동안 가족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신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 오늘 하루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꽁꽁 얼어있는 마음을 녹여드리세요. 그 사랑의 한마디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를 쓰러뜨리지 못할 최고의 에너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휴가는 소중한 투자입니다. 여름은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새롭게 재충전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들로, 산으로, 심지어 해외로 여행을 떠납니다. 휴가를 영어로 버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동사형은 vacate, 비우다, 떠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적 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잠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생각주간 Think Week를 갖는다고 합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챙겨 조용한 별장으로 떠나는 것이 그의 스케줄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위한 비전을 세운다고 합니다. 여백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세우고 미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마음을 비우는 데서 비롯된다 하여 낙출허라고 합니다. 진정한 휴가는 여백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릴 때 즐거움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휴가,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과도한 욕심으로 심신이 지치는 휴가가 아닌 마음을 비우고 즐거움을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언어가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언어를 기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인생이란 배의 운전대와 같습니다. 인생의 배는 환경이나 능력에 따라 크기가 다르고 속도도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호화로운 배일지라도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는 것은 오로지 배의 운전대인 방향키밖에 없습니다. 말은 바로 배의 운전대와 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도박을 잘하는 사람은 도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사기꾼의 입은 항상 거짓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링컨은 유명한 게스티버그 연설을 통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윈스턴 처칠은 연설을 통해 영국민들을 전쟁의 공포에서 구해냈습니다. 반면 히틀러의 연설은 독일 국민을 역사상 가장 참혹한 세계대전의 악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를 생각해 봅니다.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 말일까요? 말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 인생의 항해를 멋지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역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문학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한 존재로 평가받는 프랑스의 극작가 장 주네는 어머니가 매춘부였고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는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자신도 수많은 범죄로 여러 차례 교도소에 들어갔지만 자신의 허물을 벗어내면서 프랑스 최고의 극작가로 재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세상의 잣대로 평가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배웠는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가졌는가로 나 자신의 기준을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할 때 운명을 탓하며 자신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악조건을 도리어 성공의 재료로 만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은 자신을 버린 남편, 극심한 가난, 희망이 없는 삶 속에서 공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녀는 해리포터라는 책에서 자신의 열악하고 힘든 현실을 아름다운 상상을 통해서 매혹적인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닌 인생을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되고자 했습니다. 악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만드는 일은 크든 작든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픈 과거를 지우려고 하기보다 그 아픈 과거의 흔적을 끌어안고 소화하는 지혜입니다. 인생 역전은 장준혜나 조앤 롤링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실과 지칠 줄 모르는 신념만 있다면 당신이 바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늙어서도 공부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인간의 수명은 100년 전에 비해 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의학의 발달, 과학적 건강관리, 다양한 음식 문화와 여가 생활의 확대를 통해 인간은 기대 이상의 수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의학 연구팀은 103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한 노인의 뇌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노인은 완벽할 정도로 건강하게 살았으나 검사 결과에서는 노인의 뇌가 심각한 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연구진들은 노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평소 생활 습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평소 과학 잡지나 전문 서적을 많이 읽으며 쉬지 않고 두뇌를 자극하는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101세로 세상을 떠난 한 여성의 검사 결과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수녀로서 오랫동안 건강한 생활을 유지했던 이 여성의 뇌를 검사한 결과는 놀랍게도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여성도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노년에도 왕성한 봉사활동을 하며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공부는 마음을 넓히고 사물을 바로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이성적 자극은 두뇌를 건강하게 하고 질병에 저항하는 운동 효과를 가져옵니다. 늙고 병들었다고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늙어서도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됩시다.